자, 처벌의 정당성입니다. 자, 1번 처벌의 목적. 자, 처벌의 목적 관련해서는 응보가 있고 공리가 있는데 이 자세한 것은 형사정책 시간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규정학 시간에서는 이쪽보다는 그 밑에 나오는 이 공리적 측면에서의 처벌 이론 이쪽이 더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읽어나 볼게요. 첫 번째 응보가 있습니다. 응보는 범죄 행위의 상한 처벌이다. 동해보복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동해 한자를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고 준엄한 형벌을 부과했죠. 당시 이 응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형벌 이론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론이기도 한데 당시 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곧 신에 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곧 신의 응징과도 같았었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당사자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동해 형벌 사상이 그때 강조되었다. 형벌의 목적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랬었던 것이 18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공리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이 공리가 뭔가요? 영어로 utility. 쉬운 말로 치면 계산적이다, 이성적이다, 타산적이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보고 액션에 취하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할 때 내가 당장 배고파서 빵을 훔친다는 거죠. 그 빵을 훔쳐서 배고픈 허기를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적발되면 잡히면 깜빵 가잖아요. 그쵸? 깜빵 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걸 네가 다 생각해보고 뭘 할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성주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싹 튼 때가 바로 18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상한 처벌보다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 그 목적에 있는 처벌을 공리라 하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becca리하고 그 becca리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벤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던 것은 여기서 보아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형사정책 시간에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공리적 측면에서의 처벌 이론입니다. 첫 번째 제지. 이 제지 종류 볼까요? 제지 종류는 일반 제지가 있고 특별 제지가 있는데 일반 제지란 그 일반 예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처벌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볼 것 아닙니까?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이 겁을 먹겠죠. 어떤 겁을 먹습니까? 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처럼 저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범죄인을 처벌하게 되면 일반 사람이 겁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법 위반을 감소시킨다. 이게 바로 일반 제지라는 거죠. 특별 제지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처벌하면 이 처벌 속에는 교육도 포함됩니다. 처벌 또는 교육 또는 죄 사유화 등을 시켜서 이 사람이 그 죄를 달게 받고 출소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게끔 그쵸?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특별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범죄 억제 요소 봅니다. 자, 범죄 억제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중성, 처벌의 신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쭉 올라가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면 이 becca리아입니다. becca리아 한 말 중에서 여기 나오죠. 형벌의 목적은 범행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것인데 여기에 엄중성, 신속성, 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becca리아의 요 문구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확실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죄를 저질렀어? 그럼 너는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 빠져나갈 곳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성이고 엄중이란 말은 너가 죄를 저질렀냐? 그러면 처벌은 엄중할 거야. 무거울 거야. 라는 것이고 처벌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제일 약발이 좋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면 범죄는 억제된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됐던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본 것이 요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 좀 할까요? 범죄 제지 효과가 범죄 죄지 효과가 가장 크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무능화를 갑니다. 시험은 무능화가 제일 출제가 잘 되죠. 무능화라는 것은 incapacitation,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른 말로 무력화라고도 하고요. 무력화라는 말은 땡땡 교화 개선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교화 개선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죄 능력을 아예 무능력화 시킨다는 거죠. 장기격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기출이 하나 나와 있는데, 최근의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23년도 7급에 나왔는데, 이 무능력화라는 말은 구금을 의미한다. 국외 추방도 사형집행도 포함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필기에는 한 대로 이렇게 교화 개선을 포기하고 장기 격리시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무능력화 개념은 언제 등장했느냐면 1970년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고전주의 부활이죠. 현대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범죄성이 강한 자들만을 추방, 구금, 사형의 집행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무능력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무능력화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집합적 무능력화가 있고, 두 번째는 선별적 무능력화가 있습니다. 이 선별적은 선택적이라고도 쓰이기도 해요. 선택적 필기하세요. 자, 집합적은 무슨 말이냐면 유죄가 확정된 모든입니다. 자, 모든 동그라미. 모든 강력범죄자는 장기형 선고를 권장하는 것을 집합적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자, 정기형 제도하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장기형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선시제도를 이용하여 가산점을 줄임으로써 이것이 장기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정기형 제도하에서는 가석방 지침이나 요건을 강화해서 가석방을 가급적이면 지연시킴으로써 장기형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말은 모든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그자들 모두 다 장기형 선고를 권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집합적입니다. 자, 선별적은 무슨 말이냐면 선별적은 교육형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등장했는데,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 지문도 받으세요. 교육형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했다. 그 회의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고전주의다는 거죠. 자, 이 선별적은요, 모든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범죄 대부분이 다 소수의 상습범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습적 범죄자는 과학적 범죄 예측법에 따라서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가 이 그린우드입니다. 그린우드도 알아두세요. 밑줄 그시고. 이 그린우드는 모든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중범죄, 누범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소수 동그라미. 그 중에서 중범, 누범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들만을 장기 구금하여 준다면
효과적인 범죄 감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내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선별적 무능력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린우드는 이러한 선별적 무능력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과학 수준으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도 출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잘못된 긍정, 잘못된 부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 긍정과 부정을 바꾸면 틀립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이 위험성이란 재범 위험성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 예측을 잘못하는 거야. 재범성이 있는 것으로. 없는데 있는 것으로 예측해서 이 사람을 장기 구금시키는 거야. 이것이 잘못된 긍정이다. 긍정. 자, 그러면 어떤 비판점이 발생하나요? 개인의 인권 침해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 이것은 뭐냐면 정반대죠. 위험성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잘못 예측해서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친구들은 이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오면 틀려요.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자, 잘못된 긍정. 이 긍정이란 말은 위험성이 없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다. 있다가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있다가 긍정이고 위험성이 있는데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이 없는 것이 부정입니다. 부정. 개념을 정확하게 해두시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장점 보죠. 자, 장점. 중범죄자, 누범자들을 격리를 통해서 범죄를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에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교정 예산의 절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소수의 중범죄자, 누범죄자만을 장기 구금시키고 그럼 나머지 경미범죄자들 그럼 어떡합니까? 경미범죄자들은 사회로 내보내자. 사회 내 처우를 하자라는 거예요. 경미범죄자들을 사회 내 처우를 하고 소수의 중범죄자, 누범죄만을 장기구금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화에도 해소가 되고 교정 예산도 절감되고 이러한 장점을 누리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보죠. 그 상습범, 누범자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과거냐, 미래냐, 장래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별적 무능력화는 현재나 미래에 두지 않고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것도 기출. 또 중누범죄자들을 구금시키면 범죄자들이 감소시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그 자리는 또 누군가가 대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 누군가는 대신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일시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 하나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는 점차 집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해두세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삼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삼진법은 두 번까지는 봐줘요. 근데 세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영구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삼진법도 언제 등장했다? 70년대 이후에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입법된 것도 있어요. 자, 기출 가봅니다. 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만을 구금시킨다. 이것은 선별적을 얘기한 것이지 집합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학자들마다 용어는 달라요. 집합적 또는 집단적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원어는 똑같죠. 컬렉티브 똑같습니다. 자, 선별적을 하게 되면 집합적에 비해서 예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죠. 틀렸습니다. 선별적은 대체 효과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맞습니다. 선별적은 잘못된 부정, 잘못된 긍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맞고, 선별적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구금시키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선별적은 교육형주의에 대한 회의를 배경으로 하죠. 선별적은 특별 억제를 포기하고 일반 억제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했는데 이게 반대입니다. 집합적이 일반 억제 효과이고요. 선별적은 특별 억제입니다. 왜냐하면 집합적은 모든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일반 억제 개념이 나온다. 그리고 선택적은 소수의 누범자만을 선택해서 장기구금시키기 때문에 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 억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래서 해설에서 집합적은 일반 억제, 선별적은 특별 억제 이렇게 밑줄그시면 되고요. 자, 선별적에 따르면 경미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자들에게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전략이다. 맞고, 선별적은 과밀화 해소하기 위하여 구금되어야 할 범죄자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배경에 깔려있다. 맞습니다. 선별적은 과학적 범죄 예측을 통해서 계층이나 인종,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의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한다. 했는데 이런 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문제점이 오히려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를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선별적은 그 기준이 현재보다는 과거 또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재범 가능성에 근거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벌의 정당성 끝내고요. 방금 보았던 그 무능화 방안이 그나마 출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